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핵물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실험실이 아닌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현미경이나 입자 가속기가 없던 아주 오래전부터 호기심 많은 사상가들은 작지만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예컨대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는 작고 분할할 수 없는 기본 입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입증할 과학적 실험 도구가 전혀 없었지만 물질을 계속 잘게 나누다 보면 결국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것이 있을 거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오랫동안 과학적 증거 없이 철학적 개념으로만 머물렀지만 현대 핵물리학의 여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작은 스케일을 탐구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 19세기로 가봅시다. 정교한 실험을 통해 존 돌턴과 같은 과학자들은 물질이 실제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 초기 원자 모형에서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여겨졌고 단단한 작은 구 형태일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J.J.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는데 전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음전하를 띤 입자였습니다. 이는 원자가 더 이상 단단한 공 같은 구조가 아니라 내부 구조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원자 내부에 작은 전자가 있다면 그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숨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답은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유명한 금 방막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러더퍼드와 동료들은 아주 미세한 입자를 얇은 금속 방막에 쏘아 보았는데 이 입자들이 거의 곧장 통과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입자들이 마치 매우 밀도가 높은 무언가에 부딪힌 듯 튕겨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원자의 질량과 양전하가 대부분 원자 중심에 몰려 있다는 새로운 원자 모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작은 밀집 핵심을 원자핵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원자에는 심장이 생긴 셈이죠. 만약 원자를 커다란 경기장만큼 확대한다면 그 중심의 원자핵은 한 알의 쌀 정도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자핵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곧 원자핵에 양전하를 띤 양성자가 들어있음을 알아냈고 이어서 제임스 체드윅이 전하가 없는 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원자핵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기까지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질문과 가설 검증,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에 대응해온 과학적 탐구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들은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으니 서로 밀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공간 안에 뭉쳐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강한 핵력이라 불리는 힘 덕분입니다. 이 힘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단단히 결속하는 근본적인 상호작용으로 양성자들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을 압도합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지만 작용 범위는 원자핵 크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마치 좁은 방 안에 서로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도록 붙잡아주는 매우 강력하지만 범위가 제한적인 접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과 그 거동을 이해하게 되자 수많은 질문들이 뒤따랐습니다. 어떤 원자는 왜 매우 안정적이고 어떤 원자는 왜 자발적으로 변화하며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일까? 원자핵을 직접 바꿔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세기 초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특정 원자핵이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앙리 베크렐이 처음 발견하고 마리와 피에르 퀴리가 연구를 이어간 방사능 현상이 그것입니다. 이 현상은 원자가 더 이상 영원불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원자가 붕괴하거나 재배열되어 완전히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개념은 마치 연금술과 같아 보였지만 관측 가능한 현상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극적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원자핵 안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 이를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무거운 원자핵을 더 작은 핵으로 분열시키는 핵분열을 발견하고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 프리시가 이를 설명하면서 열렸습니다. 우라늄 235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를 하나 흡수하면 매우 불안정해져
두 개의 작은 핵으로 쪼개질 수 있는데 이때 일부 질량이 그대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는 유명한 원리를 통해 설명됩니다. 아주 소량의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핵 분열을 통제된 방식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되자 연쇄 반응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중성자를 방출하면 이 중성자가 또 다른 원자핵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연쇄 반응입니다. 이 반응 속도를 조절하면 원자로에서 일정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속도를 전혀 억제하지 않고 완전히 풀어두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원자폭탄이 됩니다. 핵물리학의 발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은 냉혹하면서도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의 등장은 핵물리학을 전 세계인의 의식 속에 각인시켰고 그 뒤로도 핵물리학은 평화적 활용과 군사적 이용이라는 양면성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물리학이 폭탄이나 발전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핵물리학은 물질의 근본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이 어떻게 다양한 상태에서 거동하는지 밝히는 것은 큰 퍼즐의 한 조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핵은 수십억 년 동안 변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지만 어떤 핵은 쉽게 붕괴되어 방사선을 내뿜기도 합니다.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선 방출과 같은 과정에서 입자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물론 이러한 방사선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현대 기술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연기 감지기는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며 의학 분야에선 방사선 치료로 암과 싸우고 특정 방사성 동위원소를 인체 내부 촬영용 추적자로 활용해 몸속 정보를 얻습니다. 핵물리학은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기원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빅뱅 직후에는 주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탄소나 산소 그리고 철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은 훨씬 나중에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통해 합성되었습니다. 별이 일생을 다하고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물질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결국 오늘날의 우리까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핵물리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몸속 뼈를 이루는 칼슘과 혈액 속 철이 옛날 어떤 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핵융합은 핵분열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벼운 핵들이 결합해 더 무거운 핵을 이루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동위원소들이 결합해 헬륨을 만들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원리죠. 이는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핵융합을 지구에서 통제하며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핵분열과 달리 핵융합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거의 남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핵융합을 지구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연구가 진행 중이며 언젠가 별이 빛나듯 핵융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응용 분야를 떠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핵물리학은 양자역학이라는 아름답고도 난해한 세계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시 세계에서 물질은 때로 입자처럼 때로 파동처럼 행동하며 위치와 운동량은 확률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이죠. 양성자와 중성자 자체도 더 근본적인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쿼크들을 묶어주는 글루온이라는 입자들도 존재합니다. 즉, 핵은 그저 몇 개의 구슬을 뭉쳐놓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인 에너지와 장의 집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핵물리학은 다른 과학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자기 공명 원리는 MRI 촬영의 핵심 기술로 인체 내부를 절개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활용하여 고대 유물의 나이를 추적합니다. 지질학자들은 빙하 코어에 남아있는 동위원소를 분석해 지구의 과거 기후 변화를 연구합니다. 또 중성자가 극도로 밀집된 중성자별과 같은 우주 극한 환경을 연구하는 데에도 핵물리학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점에서 핵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큰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의 중요성과 원자로 설계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는 수천 년 이상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폐기물 관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모듈식 원자로나 다양한 연료를 활용하는 새로운 원자로 설계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핵에너지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와 혁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핵물리학은 원자의 비밀을 푸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극단적인 상태에서 잠깐 존재하다가 붕괴하는 이국적 핵 형태를 띠는데, 이것들을 연구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핵 내부의 힘과 자연계의 상호작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입자 가속기와 대형 연구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들은 한계 상황의 핵을 탐구하며 우리가 아는 물리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현상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물리학의 역사는 이론과 실험이 끊임없이 서로를 자극하며 발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과학자들이 자연의 수수께끼에 도전하고 엔지니어들이 그 가설을 시험하기 위한 기계를 만들었으며, 사회는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핵물리학은 무한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동시에 핵무기라는 두려운 유산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불을 발견한 이후 인류가 누린 이익과 함께 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어쨌든 핵을 열쇠로 삼아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이상 그 책임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핵물리학은 마치 난해한 공식과 기호로 뒤덮인 미지의 영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복잡한 수식에만 갇힌 학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원자라는 물질의 기본 단위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고, 그 원자핵이 변형되면서 방사선이나 에너지를 내뿜어 우리에게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는 수십억 년 전 먼 우주의 별들 안에서 시작된 핵 반응의 결과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고대 철학자들이 물질의 본질을 고민하던 시절에서 시작해 수많은 발견과 도약을 거쳐 우리가 알고 있던 원자가 사실은 거의 텅 빈 공간이며 그 중심에 작은 핵이 존재한다는 것, 그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이들을 강력한 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원자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붕괴해 방사선을 방출하기도 하고, 무거운 핵을 쪼개서 에너지를 얻거나 핵분열, 가벼운 핵을 붙여서 에너지를 얻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삶 곳곳에 핵과 관련된 기술이 깊숙이 스며 있다는 점을 깨달았죠. 나아가 태양과 별이 빛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별들이 죽을 때 만들어진 원소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핵의 숲 가장자리에 서 있다 해도 더 이상 그 숲이 무섭기만 한 미지의 세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핵물리학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호기심과 관찰, 그리고 탐구가 어떻게 인류의 지식을 확장시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의 힘이 인류 역사에 끼친 파장과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핵물리학은 불과 같은 양면성을 지니지만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함께 보여주죠. 물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핵물리학의 방대한 분야 중 극히 일부이며, 더 깊이 파고들면 무궁무진한 전문 연구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여정만으로도 핵물리학이 우리의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과학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에너지 생산에서부터 의료기술, 환경연구,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핵물리학은 우리 삶의 기반을 풍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듯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원자핵이 우리 역사와 문명을 바꾸어 왔다는 점이야말로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